통진당 해산 반대한 문재인, 위기 때 실체 드러나는 법, 이정이 미워서 보복, 터무니없는 얘기.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통신유류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되레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 전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를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단계 NL, 국민참여단계, 진보신당 탈당파 PD,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결합해 2011년 12월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성적을 거뒀지만 선거 직후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당내 주류 정파가 종북 노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석기 지하혁명 RO 조직, 국정원의 긴급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었다. 이 조직의 리더였던 이 의원은 기존 진보단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공개석상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와 같은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인사였다. 기자들과 자신의 보좌관을 일꾼이라는 북한식 용어로 부를 정도로 북한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분단국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안보를 뿌리부터 흔드는 세력까지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밀자료를 열람할 권리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확보한 자료가 북한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012년 총선 직후부터 경기동부연합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파문이 확산하던 2012년 6월, 나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석기 김재원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퇴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리고 그해 대선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결정적 시기 오면 기관시설 파괴, 무장봉기 획책, 국정원은 나에게 관련 보고를 한 뒤인 2013년 8월 28일 통진당에 대해 내라는모 혐의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진당에 대한 수사가 만천해 공개된 것이다. 이어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국정원 요원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실시했다. 이후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 원장은 주기적으로
수사 상황을 내게 보고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경기동부연합의 내부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목표를 뚜렷이하는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결정적 시기가 오면 주요 기관시설을 파괴한 뒤 무장봉기를 획책한다는 전략은 북한의 대남 전략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국의 진보 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권력체제의 외부에서 투쟁했다면 이제는 활동의 중심을 국회로 옮긴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아로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즉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그런 계획에 맞춰 이들이 통합진보당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고 대선까지 출마한 것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1948년 제헌의회 이래 국회에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애국가를 안 불러도 그만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알 수 없다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만큼 이 나라가 느슨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이들은 언제나 현혹되기 쉬운 그럴듯한 단어들로 자신을 포장한다. 예를 들어 아로 강령에서 내세우는 자주, 민주, 통일은 언뜻 보면 좋은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주라는 것은 미군 철수를, 민주는 남한 정권 타도를, 통일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설정한 대남 투쟁 3대 과제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교육하지도 않고 확실히 구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빈틈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국가 안보 타협하면 대통령 맡을 이유 없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안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라로 부를 수조차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물론 국정원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 정치적 부담은 무척 커질 터였다. 야당에서는 과거 사례 등을 들어 야당 탄압이나 공안 정국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감 중 하나가 안보 문제였다. 안보에 대해선 타협하거나 야당의 반발이 우려돼 할 일을 피한다면 내가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래서 나는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장외 집회를 이어나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 아니다며 대북 유화적 자세를 취했을 때도 서해 교전에서 NLL을 사수하기 위해 전사한 6명의 장병은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중의 얘기지만 2016년 한일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해도 괜찮을까? 찬반 여론이 어느 정도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정에 따르는 비난을 염려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어떨 땐 일부의 반대에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덧붙이자면 논란이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례 참모진에선 조금 늦추자거나 조금 조율하자는 식의 신중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때도 있다.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문제에서만큼은 이견이나 반대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이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통진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당일 종적을 감췄다가 이튿날 나타난 이석기 의원은 진보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는 국정원의 날조 조작 사건이라며 잡아댔고 당 차원의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었다. 해방 이래 친북 종북 세력은 한 번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몇 년에 걸쳐 은밀하게 조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3년 9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으며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청구하면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민족해방 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시절에 종북 이념을 통진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나는 유럽 순방 중이어서 전자문서로 이를 결제했다. 애초부터 통진당 해산이라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진행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헌재는 2013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을 연 이후 매달 2차례씩 공개 변론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2구 궁 7건, 통진당은 9곡 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A4 용지 16만 7천 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kg, 높이는 18m에 달했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었다. 법무부는 18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고 2014년 11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툭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했다. 나는 12월 19일로 잡힌 헌재의 선고가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기를 바랬다. 다행히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고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식 해산됐다. 문재인, 통진당 해산 청구, 정치결사, 자유중대제약,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정당을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치하는 게 타당한 일인가? 나는 정치 활동을 하다가 통진당 세력을 처음 접한 이래 늘 이런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헌재가 통진당의 공식 해산을 선고하면서 비로소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 이에 대해 나는 2014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진보 보수 간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 중이고 남북 대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통진당 해산 이후 중앙일보가 2014년 12월 19일에서 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3.8%였다. 반면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떨떠름한 반응이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2월 10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전 수사 단계부터 야당에서는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에 빗대어 박근혜 정부가 무고한 자들에게 빨갱이 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떤 단체나 사람의 본질이 가장 확실하게 표출되는 법이다.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보여도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가려졌던 실체가 딱 드러나게 돼 있다. 정당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으로 나라 전체의 국정을 맡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정당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체제 전복 음모가 드러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입장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국민들은 분명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에 큰 신뢰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정희 악감정의 보복, 터무니없는 얘기. 일각에선 내가 2012년 대선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에게 쌓인 개인적 감정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을 가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12년 12월 대선 후보 TV토론 때 내면전에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의 악연 때문에 내가 통진당을 해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멀쩡했던 통진당이 갑자기 체제 전복을 준비했단 말인가. 처음엔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체제 전복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더는 무시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2013년 9월 4일은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라는 압도적인 차로 통과됐다. 만약 통진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음모나 개인적 복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사사건건 대립하던 국회가 이런 일치